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주택 임대를 하다 보면 참 번거로운 일이 하나 있죠. 바로 2년마다 찾아오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인데요. 임대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임대계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하는 집주인의 경우는 영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신규 계약이야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주택법이 어쩌고 계약 후에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니까 별다르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요즘같이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 세입자가 재계약한다고 하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걸 무료로 공인중개사님께 부탁하기에는 영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전에 소개했던 중개사님 찾아가서 재계약 수고비 조금 드리고 정확하게 재계약하시는 게 제 경험상 정신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꼭 이런 분 계실 겁니다. 그거 뭐 어렵다고. 신규 계약도 아니고 이전에 했던 재계약인데 돈이 썩었수?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시작한 곳인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맘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임대계약서가 있기는 한데 이거 그냥 다운받아 써도 별 문제는 없는 건지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 특약을 써 넣어야 하는데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 건지 또 임대료를 5% 인상하기는 해야 하는데 괜히 계산 실수로 5%를 넘게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잡다한 생각들 한번 잘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바람 길라잡이가 이런 고민 한 방에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공인화된, 그러니까 정말 믿고 사용할 만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두 번째는 왜 그 공인화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 임대료 인상을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야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특약사항까지 잘 정리된 나만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지만 1년에 만에 한두 번 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임대차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상황에선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선 계약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어디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생각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요즘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우리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면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 현황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지 뭐 사실 이런 거 한 방에 정리해서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열고 검색창에 법무부를 치세요. 그럼 법무부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 메뉴바에서 법무정책 서비스, 법무검찰, 주택, 임대차 법령 정보 뭐 이런 순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 보니까 그냥 통합 검색에 주택, 임대 표준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웹페이지가 나오고 아래 나와 있는 이 글씨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반영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에 2장만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2장은 별지로 구성된 것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계약서 작성하면서 내용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첫머리 보면 법무부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그리고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과 민법, 주택 임대차 보호 등을 근거로 해서 함께 만들었다고 떡하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번 계약서는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첫 번째가 바로 첫 줄에 누가 누구하고 계약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제 역시 몇 개 되지도 않는 계약서가 있지만 이 계약서가 누구 것인지 세입자 이름을 찾으려면 한참 뒤적거려야 했는데 이제는 첫 줄만 봐도 세입자 이름이 확인되니까 정말 편해졌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작년과 올해 엄청난 이슈였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어디다 써넣어야 하고 또 어떤 문구로 특약을 작성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계약의 종류란을 만들어서 그 특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약이 신규 계약일 경우 이곳에 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합의를 통해서 5% 이상 임대료를 올렸을 경우에는 이곳에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합의가 안 돼서 5%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렸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표시를 이곳에 체크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곳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내용인데요. 집주인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상호 계약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고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은 주택이 다가구일 경우 보증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세입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까지 덩달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와 임대료 인상을 협상해 봤자 지금의 보증금으로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최대 5%밖에 올리지 못하고 2년 연장에 재계약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럴 경우 요즘은 금리가 낮아 보증금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5%를 월세로 받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은데요. 막상 5% 계산을 해보면 올차임 전환 산정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게 기준금리와 연계돼서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까지 하거든요. 따라서 5% 월세 전환하려고 하면 한마디로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바람 길라잡이가 이 복잡한 공식을 여기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아까 같이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을 쳐 넣으세요. 그러면 렌트홈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계약을 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가 있죠? 이것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임대료 계산기인데요. 설명하는 김에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현재 3억에 20만 원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계약해서 5% 인상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은 그대로 3억을 적고 여기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임대료난에 24만 4,375원이 자동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5%를 월세로 전환한 금액이 되는데요. 이 금액은 방금 전 말씀드린 현재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계산된 것이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때요? 5% 인상 금액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쉽죠. 다음은 신규 계약의 경우 입주 전 수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해야 나중에 마음고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계약하기 이전에 집을 둘러보고는 몇 가지 요구사항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도배가 너무 엉망이라 새로 해줬으면 한다든지, 싱크대 수도가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해 주었으면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놔야 나중에 입주한 후에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은 여러분도 많이 보셨던 내용이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떠세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이 모두 한 방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약서와 함께 별지로 구성된 별지 2인데요. 집주인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서면으로 거절하겠다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보통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만 별지 이와 같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라는 것을 내용 증명에 첨부한다면 좀 더 체계화된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절 통지서를 살펴보면 갱신 거절 사유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문구가 아마도 직계 좀비 속이 실제 거주한다는 내용일 것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8번 항목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직도 계약서 쓰는 것이 복잡하다고 중개사님 찾아가시겠습니까? 방금 소개드린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잘 활용하시면 재계약의 경우 쉽게 작성이 가능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